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예전에 아. 그 블랙 요원한테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때 청주공항이랑 사드 기지를 폭파할 명령을 받았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막 간 거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요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요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 요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종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잡듯이 요원들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몇 명 돼요? 그 요원들 숫자가 안 되겠다.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그 신원은 밝혀진 것 같고 이 신원 이분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드린 것 같더라고. 한 분이 아니라 신변 보호를 민주당이 앞으로 나설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아직도 제2의 내란 핵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폭로를 하셨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청주시 서원구를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안 되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연락을 받았다며 신변의 위협을 지금 제보자가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 요원의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의로운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한 걸음 전진할 기회를 얻었다. 내란 세력은 헌정 파괴의 꿈에서 깨어나 제보자 색출을 중단할 것을 경고를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살짝 신경 쓸 게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데 아마 이 제보하신 분이 굉장히 이렇게 목이 조여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몇 명 안 되고요. 청주공항을 어떻게 해라라고 했으면 아마 그쪽 지역 어디에서 말하자면 현재 아닌 척하고 세탁소 주인을 하고 계시든지 그렇죠. 복덕방 주인을 하고 계시든지 이러면서 암약을 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그걸 실행 안 하고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까봐. 왜냐면 이게 전쟁 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 갖고 얘들이 진짜 계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명령을 어긴 거야. 그래서 이분에 대한 추가 증언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끝까지 뭐 반성을 안 하고 압박을 해온다 그러면 이분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갖고 공익제보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현재는 어찌될까요? 군인 출신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이 세력들이 HI 블랙 요원들, 그러니까 이 미복귀 블랙 요원들을 통해서 이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해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얘네들이 단순하게 지난번처럼 어디에서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부산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얼마나 많은 답사와 연습과 심지어 조력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한 그 테러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어디 시골 국도를 가는데 시골 국도가 4차선에 2차선에 좁아지는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로를 지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서 일종의 교통사고나 또는 뭐 다른 어떤 그 의도된 목적으로 그걸 포인트로 해갖고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상세한 제보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고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의적인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쪽 지역 지도상으로 길이 좁아지는 이쪽 지역에서 대비를 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 도로로 가지 마셔라라고까지 제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칼 들고 덤비는 놈은 없겠지, 권총 들고 덤비는 놈은 없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진짜. 김대중 그 전 대통령도 실제 그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걸로 인해갖고 진짜 그 지금 다리가 그렇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말도 안 되는 백색 테러들을 하려고 지금 애들을 깔아놓고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거를 대신시킬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신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중개하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개하는 사람은 사실상 지금 군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민간인이 왜냐면 이걸 중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 내란 세력 중에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군에서 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무기를 조달하든 상황을 만들든 인력을 충원하든지 간에 지금 군 내부에서 김건희 내지는 그쪽 라인들 이런 걸 내란을 다시 획책하고 있는 애들이 군 안에 누군가를 통해 갖고 새로운 지시, 추가된 지시들을 던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HID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군 내부에 있는 마지막 내란 세력들, 암약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우리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안녕을 이거를 담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진짜 같다는 조심해야 생각이 들고요. 자, 윤석열 관련해서 다음번 재판부터는 방송 취재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 개소리 떠드는 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험죄도 생중계는 아니었어요. 공판 시작 전에 윤석열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을 비디오 녹화와 사진 촬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에 출두하는 거는 또다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원한다면,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그리고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렇게 방청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아닌 별도의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것밖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이 법정이 오픈되는 그 법정이 제일 큰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방청객만 한 16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만큼의 기자들이나 방청객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예를 들어 녹화를 들어오는 걸 찍게끔 한다고 쳐도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퇴정시킬 거냐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또 법원이 지기현 판사 법원이죠. 그쪽이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차피 비공개로 오기 때문에 법정 안에 들어와서 앉는 모습밖에 안 볼 거지만 현장에서 방청객으로 참여했던 언론인들이나 일반 방청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변론 내용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결과적으로 지기현이 탄핵을 당하고 새롭게 리셋된 상태에서 1심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